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해외여행 경비입니다. 요새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해외여행을 나가실 때는 대개 신용카드나 아니면 또 오지에 갈 때는 현찰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 거주자, 국민인 거주자는 얼마든지 들고 갈 수 있는데, 나갈 때 인천세관에서 금색대 통과하기 전에 만불이 초과됐을 경우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이 검색대에 지나가다가 엑스레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요, 과태료나 혹은 3만 불이 초과됐을 경우에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험 공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사항입니다. 그럼 해외여행 경비를 누가 내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실 때는 일반 해외여행자입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괌에 가서 이렇게 파라솔 치고 노는 게 아니고, 병원을 간다거나 해외에서 수술을 하러 간다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일가 친척을 방문하러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체제 기간이 30일 이하이면은 놀러 가든 안 놀러 가든 해외 여행자가 되는데 일반 해외 여행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일을 초과하면은 해외 체제자. 대개 보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연수를 많이 가죠. 가면은 7박 8일, 한 20일 이렇게 유럽 시찰하고 오시잖아요. 선진 문물을 이렇게 보고 와서 우리가 행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공무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6개월 미만의 국외 연수입니다. 6개월이 초과되면은 또 이제 유학생으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유학생. 유학생이 이제 이것도 이제 해외 여행 경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학생은 이제 체류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학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의 유학비가 10만 불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국세청 또 이제 금융감독원에 우리가 이 통보를 누가 합니까? 외국한 업무 취급업 은행이죠. 은행 같은 데서 통보를 한다. 그래서 6월 이상 수학하거나 연수 목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다.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이다. 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이 경비를 가져가야 되지, 영주권자인 국민은 경비를 왜 가져가냐 이거죠. 그 나라 돈을 쓰라 이거예요. 영주권자면 거기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으로 이게 쓰면 되는 거지, 구태여 우리나라 외화를 들고 왜 나가냐 이거죠. 들고 나가려 그러면은 재반출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이 있는데, 구태여 여행 경비를 해가지고 가져가지는 말라 이런 뜻입니다. 또는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이 넘은 이 외국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거주자인데 외국인 거주자가 되는 거죠. 5년 이상 우리가 이 거주하면은 거의 한국 사람 된 거죠. 한국 사람 돼가지고 여기에 이런 분들이 또 자제분들이 또 이렇게 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또 유학비를 내줘야 되니까 그때 이제 경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잘 보십시오. 상기 1이면 뭡니까?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 그랬죠. 유학경비 지급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다. 유학생 부모 기준으로 해외 유학생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이거는 유학생이 자기가 돈을 내는 게 원래 맞는데, 유학생이 미성년자다. 또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돈을 타 쓴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증여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때 유학생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돈을 내 보내줘야 되지, 부모님이 영주권자야. 그러면은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있으면은 그냥 보셔가지고 아들 유학비 대면 되는 거지, 왜 국내 돈을 가지고 나가시냐 이거죠. 그래서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니어야 돼요. 영주권자이면은 해외여행 경비 명분으로 돈을 가져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명분으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 경비는 그 본인보다는 그쪽 부모님 기준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규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처벌을 누가 받습니까? 아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받아야 된다. 또 부모님이 또 무슨 돈이 있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연간 10만 불을 초과해서 보내면은 국세청에서 그 부모님의 아마 소득 상황을 이렇게 다 이게 면밀히 쳐다볼 겁니다. 해외 여행 경비 지급 한도군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일반 해외 여행 경비입니다. 일반 여행 경비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셨잖아요, 그죠? 뭐 가서 신용카드 얼마든지 쓰셔도 돼요. 단 들고 나가는 거 10,000불이 초과됐을 때는 금색대 이전에 세관에 인천 세관에 그 신고를 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일반 해외 여행 경비는요,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면은 송금보다는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물론 뭐 송금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송금을 하는 경우는 되게 어떤 경우입니까? 숙박비를 이렇게 사전에 보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송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일반 해외여행 경비는요, 기본적으로 들고 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되게 송금을 안 하거든요. 근데 송금을 해야 될 때도 있죠. 왜냐면은 병원 예약을 하면은 먼저 이렇게 뭐 송금을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우리 거주자는요, 증빙이 있든 없든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뭐 없다 그러면은 원칙상 송금은 불가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뭐 들고 나가거나 신용카드로 쓰라 이겁니다. 송금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증빙이 있는 경우, 즉 병원에 이렇게 뭐 가서 뭐 예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미리 보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들고 가면은 그 세관에 신고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빙이 있으면은 송금, 당발 송금이죠. 송금을 하든 그냥 들고 가든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송금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취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송금을 해놓으면은 무조건 스케줄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송금을 안 해놓고 내가 휴대해서 가면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해외여행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부의 유출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해외여행 경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증빙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들고 나가고, 증빙이 있다 그러면은 뭐 치료비 같은 거, 뭐 송금을 구태한다. 그럼 송금하세요. 송금하기 싫다. 그럼 들고 나가세요. 증빙이 있든 없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체재비 및 유학생 경비는, 이 체재비하고 유학생 경비는 이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 정책 당국이 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10만 불이면 뭐 한 1억 넘죠. 하면 이럴 경우에는 뭐 관계 없어요.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증빙만 있으면은 국세청 금감원에 통보하니까 왠지 좀 찜찜하죠. 이거 보내주신 우리 그 부모님 재산을 또 이렇게 딱 추적할 것 같아.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들 뭐 유학 경비를 막 몇 억씩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 소득을 보니까 소득이 없는 분이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할아버지 뭐 재산을 뭐 유산을 받았다. 그러면 증여세를 냈습니까? 뭐 상속세를 냈습니까? 이런 거를 또 추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으면은 이런 거에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제 조금 이게 겁을 주는 이제 뉘앙스가 있죠. 그 다음에 단체로 가는 경우에 있어. 단체 해외 여행 경비, 단체 해외 연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단체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뭐 단체로 가면은 어떤 여행사에서 그냥 일괄해서 환전해서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송금을 해도 되고, 뭐 여러 명 그 돈 전부 다 이렇게 한 20명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여행사가 들고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은 얼마든지 뭐 송금을 뭐 단체로 가면 아마 호텔 예약을 해야 되니까 송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증빙에 의해서 송금을 하면 되고, 또 가서 쓸 돈은 들고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돈들
그 뭐죠? 그 유학생이나 단체나 뭐 단체 연수나 여행 이런 것들은요, 항상 지정거래은행을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토탈을 이렇게 누계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을 이렇게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외국인 거주자의 여행 경비라 그랬네요. 원칙적으로요. 여러분 어떠세요? 국민인 거주자 우리는 여행 경비란 명분으로 외화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내가 외화 쓰는 거를 왜 이렇게 규제를 하냐고 하시지만요.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그 원화는 국가의 돈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 재산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외화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